교육 현장에는 큰 변화 내지는 소용돌이가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11월 7일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방침을 확정지었고, 이에 반발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관계자들이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반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19년 12월 18일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하여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하였던 사학법 개정을 다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여기에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추어짐으로써 고등학교도 정치판이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서러문TV에서는 이러한 교육 현장의 변화가 기독교 사학의 종교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고교 평준화와 자사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강전도 선생님 학부모시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혹독한 입시 경쟁과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잘 아시려고 짐작됩니다. 네. 고교 평준화 정책이란 교육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 고등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이제 완화해서 고등교육을 균등화하려는 이런 정책을 말하죠. 네. 고등학교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교육의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게 아마 1914년 처음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부산, 대도시부터 좀 더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평준의 핵심은 학교나 학생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지역 등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교 평준화의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예, 긍정적인 평가는 아무래도 중학생들을 입시 지역에서 해방시켜서 네. 아주 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데 있었고요. 또 지역 간 학교 간의 교육 격차가 완화됐다 데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우열이 뚜렷한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학습 효과도 떨어지고 이른바 하향 평준화가 가속된다는 점이 있죠. 네. 또한 그 사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평준화가 좋은 점이 있는데 평준화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목고 또 자율형 사립고 등이 도입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수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학이나 언어, 예능과 같이 특화된 이제 영재 교육을 위해서 특목고가 만들어졌죠. 자사고는 이제 사립학교의 권학 이념을 따라서 교육 과정이나 학사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이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이제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이런 고등학교부터 이제 아마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갑자기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폐지한 건 아니고요. 네. 좌파 교육감들이 네. 이제 교육 현장을 장악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2015년 서울시 그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은 2015년 동산고 이런 자사고를 재지정을 이제 무더기 취소했다가 네. 학부모들의 이제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한 적이 있죠. 네. 또 작년부터는 상산고,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등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의 폐지를 하려는 폐지의 그 이유를 무엇을 대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아마 고교 서열화, 그래서 이제 교육의 기획운동 박탈, 이게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은 학생은 특목고, 네. 그 다음 상위 10%, 20%는 자사고, 이렇게 진학을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가 이제 일반 고등학교 몫인데요. 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좌절감이 있는 모양이죠. 네. 결국 특목고 자사고 폐지는 어떻게 보면 제2의 평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자사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나요? 결국 좋은 대학 가는 게 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된 그런 입시 정책, 대입 정책이나 국민 정서 때문이 아닌가요? 예, 뭐 교육에는 뭐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뭐 자사고 측의 항변도 이제 바로 그것이죠. 네.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강남 8학군이 네. 다시 이제 부활한다. 또 학원 중심의 사교육이 대체할 것이다. 아, 하는 것은 과거의 이제 경험에 비춰서 자명하고요. 네. 벌써 이 발표가 난 후부터 강남의 그 대치동 집값이나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예. 그 공과 정말 공적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10년도 되지 않는 자사고를 좀 더 기다려보지 않고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네. 어떤 교육 제도든지 뭐 긍정적 측면과 네. 부정적 측면이 함께 있죠. 네. 특목고 자사고 일괄적 폐지는 유난히 이제 평등을 지향하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네. 보수 정권에서 만든 모든 제도는 다 적폐로 몰아버리는 뭐 현 정권의 정서가 배경에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됩니다. 네.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 입시제도를 뜯어고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미치게 되죠. 네. 또 폐지하는 절차도요, 뭐 이해 당사자 의견 정치나 네. 법 개정 등 적법 조차를 무시하고 그냥 시행령만 바꿔가지고 지금 마치 무슨 혁명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특목고나 자사고를 원수처럼 여기고 없애려는 좌파 교육감들도 자기 자식들은 대부분 특목고에 보냈다면서요? 저도 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참고로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자녀 출신 학교 이걸 제가 이렇게 네. 보여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고교 평준화가 기독교의 종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는 사학이 가지는 자율성과 공공성의 갈등이 그 배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저희 서로몬 TV에서 지난번에 다뤘던 네. 대강고등학교 강희석 군 사건, 이 이제 고교 평준화가 기독교 종교교육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 배정된 학생들에게 그들의 동의 없이 그 학교의 설립 이념인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종교재단이 세운 학교에서 그 종교재단이 세운 그 종교가 있을 텐데요. 그 종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이 종교 자유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종교 교육의 자유입니다. 네. 종교의 본질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네. 지상명령이죠. 예. 그러니까 종교 교육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교리를 잘 지켜나가고 네.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해줄 통로가 될 뿐 아니라 교육 자체가 아주 중요한 선교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계속해서요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성경 주세요.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죠. 십계명을 선포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율법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라 네, 명했고요. 예수님도 지상명령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또 네. 사도 바울은 현재 네. 터키에 하는 그 두란노 소원을 개설해서 예. 2년간이나 매일 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유럽과 미국의 중요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예. 아이비리그라든지 중요한 대학들이 처음에는 신학교로 출발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뭐 교육을 중시하는 이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네. 기독교는 중세 이제 수도원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고 성직자를 훈련시키는 아주 종교 교육에 주력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볼로나 대학, 네.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같은 유럽 오래된 대학들은 또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 처음에 모두 신학이 중심이 된 성직자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일반 대학으로 지금 확대된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죠.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세워진 네. 뭐 연희, 이화, 배제, 숭실, 또 중앙 이게 이제 무너진 그 당시에 완전히 무너졌던 그 교육을 이제 바로 세우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참 교육을 함으로써 정말 절망에 빠졌던 이 나라 민족에게 이제 빛을 던져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사학이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중심이었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기독교 사학이 제대로 된 종교 교육이 가능할 텐데요. 교수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한국에서의 그 기독교 네. 교육뿐만 아니라 네. 종교 학교의 종교 교육은 지금 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종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교 학교의 자율성이 이제 보장돼야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자체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사학이 건학 이념을 제대로 구현해서 바른 교육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예, 제가 한 5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학생 선발권이 네. 자유로워요. 그다음 교육과정 편성권이 네. 있어야 되고요. 교사 임용권, 등록금 책정권, 그다음 사학법인 구성권 이 5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뭐 고교 평준화와 자사고 폐지 같은 공교육 강화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거의 심각하게 지금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예, 한국의 이제 종교계 사립학교는 고교 평준화, 자사고 폐지 등을 통해서 우선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학 이념인 기독교에 동의하는 학생 자체를 우선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독교 믿음을 넣어줄 네. 교육 과정을 제대로 편성할 수가 없고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교사를 임명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고 지원 없이도 네. 학교를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등록금 책정권이 없죠. 자사고 폐지가 바로 그겁니다. 네. 또 이제 개방이사제 이런 해가지고 법인의 구성에 대한 자율권도 지금 제한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독교 교육이 정말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서둘러서 정말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